코로나 이후 2년의 사업 속에서 건져낸 부천시 평생학습 10대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 저희 부천시가 학습하기 딱 좋은 거리 부천형 사통팔달 학습망 구축으로 제1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줌,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교육과 워크숍 등으로 중단 없는 평생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7월 3일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평생학습의 상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코로나로 현실이 된 비대면 학습의 문제점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평생학습 포럼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역시 부천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부천시는 비대면 학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평생학습 e스튜디오를 긴급히 설치하였습니다. 방송용 다목적실과 1인 미디어실로 구성된 스튜디오에서는 전문적인 온라인 행사와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 스튜디오는 지역사회에 대관하는 공용시설입니다. 평생학습 포럼, 부천인생학교 졸업식, 평생학습 사업 설명회, 퇴근학습길 가을문화제 등등 비대면 행사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통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뉴스, 시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대학, 시민주도학습,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지역학, 일상에서의 시민성 학습 등이 그것입니다. 먼저 세계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한 줄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학습반디에서 학습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더불어 심화학습을 통해 개인의 생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습 상담 활동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학습반디에서 평생학습 상담도 한다더라를 통해 거점별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동영상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제15회 평생학습 축제를 드디어 개최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마을에서 세계를 품다는 슬로건으로 같은 제목의 개막 토크쇼를 통해 마을 단위에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천을 논의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만 축제를 진행했을 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천시의 자랑, 우리 동네 학습공간에서 소규모의 인원이 사전 예약을 통해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활동에 꽂힌 학습 동아리들이 담당하였습니다. 축제 실행단과 모니터링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총 32개소에서 체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 2016년에 18개로 시작한 우리 동네 학습공간은 현재 85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있는 공방, 카페, 서점, 극단 등 우리 주변에 다양한 평생학습 공간이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협약식을 통해 현판을 수여하고 퇴근학습길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명실공히 민관협력, 민관상생 프로그램입니다. 여덟 번째 뉴스, 부천은 문해교육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문해교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해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특히 기초문해를 넘어 디지털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문해교육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뉴스,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순천시가 주관한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여 부천시의 평생학습 활동을 알리고 다른 도시들과 네트워킹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교육부가 2002년부터 추진한 평생학습 도시사업 재지정 평가에 대한 우수학습도시 시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천시가 최고의 우수학습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된 자리였습니다. 모두 다 부천 시민의 높은 평생학습 열의 덕분입니다. 더 열심히 부천시 평생교육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10번째 마지막 뉴스입니다. 우수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를 보다 체계적인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통해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더 완성도 높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 안으로 세계 밖으로, 이 비전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비전입니다. 더욱 시민 주도로 가장 부천다운 평생학습을 통해 세계 밖으로 나가 세계적인 평생학습 도시가 되자는 비전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에 동참해 오신 평생학습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건강 잘 돌보시기를 바라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생학습 10대 뉴스를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김선실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유튜브로 진행되는 2022년 부천시 평생학습 사업설명회에 오신 평생학습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유튜브와 줌이라는 두 가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는 11개 사업에 대한 공개 모집 및 홍보 내용을 약 1시간에 걸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될 예정인데 사전에 각 사업별로 5개의 줌 회의실을 개설해 두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각 사업별 줌 회의실로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3시부터 열리는 5개의 줌 회의실은 유튜브 영상 아래 더 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도 게시해 두었습니다. 또한 본 행사의 자료집은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2년 부천시 평생학습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정 소장님으로부터 2022년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소장 김수정입니다. 2022년도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23년까지 수행하고 있는 제3차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계획 4년차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시민 안으로 세계 밖으로의 비전에 따라 포용도시 전략과 창의도시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추진 목표는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공공선으로서의 평생학습을 추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공공선으로서 기능하자는 뜻입니다. 평생학습의 공공적 기능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타이자 변화의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 및 방향 설정과 더불어 현실적인 성과 목표는 평생학습 참여율 11.7%, 평생학습 만족도 93.5%, 평생학습 시설을 총 129개로 증가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부천시민학습원, 소사시민학습원에 이어 6월경에 수주도서관 내에 오정시민학습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동평생학습센터인 학습반지 36개와 우리 동네 학습공간 90개까지 부천시 전역에 총 129개의 평생학습 인프라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 4대 추진 전략은 시민성 향상교육 강화, 부천 평생학습 브랜드 경쟁력 강화, 민간학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평생학습 교류 협력 확대, 학습 공동체 회복 탄력성 강화 지원입니다. 각각의 전략에 따른 17가지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시민성 강화 전략입니다. 우선 시민성 향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5가지 프로그램이
세계 시민성, 민주 시민성, 지속 가능 발전 가능성에 보다 부합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네트워크 형성, 관계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시민성 향상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양성한 문학을 통한 세계 시민교육 강사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므로써 시민성 향상 교육의 다양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부천 평생학습 브랜드 강화 전략입니다. 전국에서 부천이 먼저 시작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브랜드 사업들입니다. 첫 번째, 동평생학습센터 사업인 학습반디가 보다 광역동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 취약계층을 지원함과 동시에 학습 후 자신이 속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을 확대하고 직장인의 요구에 맞는 퇴근 학습기를 실시하고 공간들이 학습 공간으로서의 자율성과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장년의 인생 2보작을 지원하는 부천 인생학교는 수료생이 지역사회 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부천 청년학교를 청년의 요구에 잘 부합하도록 운영하여 청년이 지역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입니다. 우선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는 평생교육 강사, 평생학습 관계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강의 역량은 기본이고 요구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업 설명회, 성과 공유회, 워크숍, 정책 포럼 등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평생학습 사업을 알리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작년에 블렌디드 방식으로 개최한 평생학습 축제를 올해도 개최하여 시민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을 통한 만남의 장을 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동체 회복 탄력성 강화 전략입니다. 문해교육은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기초문해와 더불어 디지털 문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올해는 특히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동아리 활동이 작년에 비대면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축제 시 우리 동네 학습 공간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등 코로나 시국에서도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올해는 창의 공동체형 동아리 및 신규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부천 동아리 연합회인 가온과 보다 더 연대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배달 강좌가 비대면 학습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꿈동학습 마을과 역곡 회복적 마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신규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4대 전략 및 17개 개별 사업의 방향과 개요를 간단히 안내하였습니다. 공모 사업을 포함하여 안내해드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이 작품은 21년에 선정된 세계 시민성 향상을 위한 한 줄시에 당선된 작품입니다. 평생학습 설명회에 잘 어울리는 한 줄시라고 생각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 말고 배움을 피하려는 나를 두려워하라. 저희 평생학습센터와 함께 2022년 올해도 행복한 학습을 지속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김수정 소장님으로부터 사업 비전 및 전략에 관해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평생학습 6개 분야에서 약 3억 원 규모의 공개 모집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및 동아리는 사업에 따라 25일 혹은 2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3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선정된 기관과 단체는 사전 회계 교육에 필히 참석해야 하며 4월에서 10월 전후까지 사업을 진행하여 11월에는 최종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6개 각 분야마다 지원할 수 있으나 한 분야에서 여러 개의 사업 계획서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대면 학습이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내용과 봉사활동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마다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유튜브 시청에 더욱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모 및 신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기획사 정혜경입니다. 일상에서 시민성 학습 프로그램 공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시민성 학습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타인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고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역 공동체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 방식은 선발된 강사 대상으로 워크숍을 통해 강사 고유의 컨텐츠와 시민성을 콜라보하여 수정된 강의안으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현재 강의하고 있는 강사님들 중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강사님들 쫑긋 귀 기울여 주세요. 공모 신청 대상은 한국형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KSDG 실천에 관심이 있는 강사 20분 내외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른 공모 사업과 동일하며 이번 달 11일 화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강사 수당 기준은 일반 상급에서 5급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5가지로 프로그램 제안서, 강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KSDG에 대한 알고 계신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까지 5가지입니다. 선발 방법은 서류 검토 후 대면으로 5분 발표 시연 심사가 있습니다. 예년과 달라진 점은요.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천형 시민성 9개 주제에서 이번에는 국가 지속 발전 가능 목표로 지원 영역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지원 분야는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로서 2015년 국제사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하는 인류 공동의 17가지 목표를 한국형으로 재구성한 목표입니다. 지원 영역은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 4가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가지는 사람, 번영, 환경, 평화와 협력입니다. 사람 영역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를 지향합니다. 번영 영역에는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환경 영역에는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입니다. 평화와 협력 영역에는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입니다. 지원 분야와 영역이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1:1 컨설팅으로 시민성과 현재 강의하고 계신 컨텐츠와 콜라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털 사이트에서 지속 가능 발전 사이트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료실, 유튜브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을 키워드로 검색하셔서 사전 학습하시면 되십니다. 지난해 선정된 프로그램을 영역화한 예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테라피, 미술과 떠나는 마음 여행, 춤으로 풀어가는 삶 등은 사람 영역에 속합니다. 소통을 주제로 하는 공감과 소통의 글쓰기, 자기 표현 프로젝트 등은 평화와 협력 영역입니다.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우실 수 있지만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시민성 향상을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연간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공모는 다른 사업의 공모 기간과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25일까지이고요. 서류 검토 후 면접에 대한 공지는 1월 28일 금요일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면접은 2월 7일 오후 2시부터 부천 시민학습원 놀이터에서 5분 시험 발표 형식으로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5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미리 녹화해서 시간 체크해 보시면 당일 당황하지 않고 발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11일 간담회에서 프로그램 선택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운영하실 예정인 학습 반디 매니저와 첫 대면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2월 16일부터 3주차에 걸쳐서 수요일마다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시민성에 대한 개념 이해, 또 개별 제안서를 기반으로 회차별 구성 컨텐츠와 시민성 콜라보 방안에 대해서 1대1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후 3월 11일까지 컨설팅을 반영한 수정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강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하시게 됩니다. 프로그램 강의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합격 이후에 간담회와 워크숍을 참석하셔야 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강사님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도 좋은 기회이니 지금 바로 링크 보내주시고 질의응답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3시 10분부터 줌 1번 방에 오셔서 질의응답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이복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퇴근학습길 상반기 프로그램 공모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퇴근학습길 사업 목적, 그 다음에 2022년 퇴근학습길 추진 방향, 그리고 참여 공모 안내,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안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퇴근학습길은 야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취약계층인 직장인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 및 누구나 소외됨 없는 학습권 보장과 일, 학습, 여가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근거리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공간 네트워크 구축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근학습길은 평생학습이 필요하지만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인의 자기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야간 평생학습 활성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참여 후 지속적인 학습 모임을 위한 학습 동아리 구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학습공간 네트워킹을 통해 시민의 공간 접근성 강화 및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우건 클래스라고 해서 올해 처음 도입된 건데요. 학습 공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의 공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건 클래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반기 퇴근학습길 프로그램 공모 참여 안내인데요. 추진 절차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2주간 25일까지 상반기 프로그램 접수가 있고요. 26일부터 28일까지 선정 및 조정을 통해 10일, 2월에 홍보글이 만들어지고 학습자 모집을 2월 14일 날 하고 3월 초에 강사 간담회를 이어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은 3월부터 5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퇴근학습길 프로그램은 상반기 3월 개강과 하반기 9월 개강 이렇게 1년에 2번 진행되니까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을 잘 기억하셨다가 하반기 공모 7월에 한 번 더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신청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가 4가지가 있는데요. 제안서, 계획서, 세부 내용, 그리고 강사 이력서와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있는데요.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일까지이고요. 반드시 이메일 제출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퇴근학습길 프로그램 제안서가 있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영역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평생교육 6대 영역 중에서 직업능력교육, 직장인의 자기개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다면 직업 능력,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간은 10회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4차 시에서 10차 시까지 가능하고 주 1회,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줄탁동시 이수 여부라는 칸이 있는데요. 줄탁동시를 이수한 강사님께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이수 연도까지 넣어주시면 프로그램 공모하는데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 프로그램은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됩니다. 반드시 비대면 강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테크노스킬 프로그램은 녹화 방송이 아니라 줌 같은 쌍방향 소통 방법으로만 진행이 되므로 그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이 다 끝난 3시 10분부터는 테크노스킬에 더 필요한 궁금한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줌을 통해 만나보자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시고 줌에 접속하시면 저와 함께 궁금한 사항을 싹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김용준입니다. 2022년 상반기 시민주도학습 공모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 순서는 사업 목적, 사업 개요, 그리고 전년과 달라진 점, 공모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시민주도학습은 유네스코에서 제안한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민이 주도하는 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천에 소재한 관내 기관 단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제안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시민주도학습의 사업기간은 6월까지입니다. 선정된 기관 단체는 6월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마무리하셔야 하며 이번 공모의 신청 대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부천시 소재 비영리 단체, 법인, 시설 등 평생교육기관입니다. 만약 본인이 속한 기관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신청 전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확인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관 단체에는 프로그램 강사료와 홍보를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강사료는 과정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부천 시민학습원에서 직접 집행해 드립니다. 상반기 공모사업의 지원 규모는 4천만 원으로 15개 내외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를 현재 보시는 화면과 같이 9가지 학습 영역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각 기관 및 단체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2022년 많은 부분에서 사업의 개선 및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모와 운영 시기가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과거에는 선정 시기와 관계없이 그 해 안에만 사업을 운영하시면 되었지만 이제는 상반기 공모에 선정될 경우 6월까지, 하반기 공모에 선정될 경우 11월까지 사업을 마감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교육의 지역 확산을 위해 학습 대상자의 범위를 아동 청소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관별 최대 지원 예산 또한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로 확대 상향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에 따라 공모 신청 시 한 번에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도 2개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서면 심사만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대면 심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기존 제안서 양식도 일부 변경되었으며 설명회에서 이야기 드리지 못한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문 및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설명회 이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정이 지나고 2월 9일 수요일 오후 대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2월 11일 금요일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결과 발표 이후
바로 다음 주 2월 16일 신청기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며 이후에는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운영 중에는 1회에서 2회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모니터링 참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 기관 단체의 네트워크와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 5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관 단체의 담당자분은 워크숍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의 접수 기간은 설명회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1월 2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9시부터 17시까지 업무 시간 내에 접수가 가능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우편 접수 시에는 유선 연락을 필히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2년 상반기 시민주도학습 공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부천 시민주도학습 공모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의 목적, 사업 개요, 공모 참여 안내,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은 중졸 미만, 저학력, 시민, 비문의 학습자, 이주민 등 교육에서 소외된 대상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기초문의 능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1월, 이거는 12 기준입니다. 3월부터 11월이고요. 대상은 18세 이상 내국인, 외국인 이주민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이며 총 예산은 1억 1,200만 원으로 기관당 3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내국인을 위한 한글 교실에서는 국가문해교육센터인 나무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는 문해 프로그램이고요. 외국인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실 프로그램은 법무부 지정 도서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지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거였고요. 왼쪽에 보면 국비 지원 프로그램 예정이 있습니다. 국비는 3월이면 공모 안내가 내려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어느 기관이든 다 국비 지원 가능하고요. 단 국비는 최대 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모 참여 안내입니다. 참여 절차는 오늘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2주간 사업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요. 2번에 걸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며 3월에 보조금 교부 및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 국비를 지원한 기간이라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되고요. 모니터링이 중간에 있는데 6월에서 7월에 중간점검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성과 공유 및 정산은 11월 말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지원 조건입니다. 프로그램별 상시 출석 학습자가 10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성인 대상 기관이라든지 소규모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최소 5명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전담 교우 강사의 지도하에 단계별로 최소 운영 횟수와 운영 시간을 준수하셔야 되는데 연간 최소 80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사업 및 행사 참여와 연계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외의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활동은 권장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기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이나 정치, 종교, 영리적인 목적을 지닌 사업은 안 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도 안 됩니다. 또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지원 제외 대상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 현황, 기타 사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자체 부담금 10% 이상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진행해야 하니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실 때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연계해서 수익 창출은 불가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접수 방법입니다. 기간은 25일까지 오후 5시 도착분에 한한 거고요. 접수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입니다. 이메일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직접 접수하는 접수처는 송리 어울마다 2층에 있는 소사시민학습원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줌 아이디와 회의 암호가 있으니 이거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줌 들어오셔서 저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센터에서 학습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최보솔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동아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는 동아리가 개인의 학습을 넘어선 공존의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을 통해 만난 이웃들이 학습을 통해 모이고 학습하고 나누고 배우는 공존의 학습, 바로 평생학습 동아리입니다. 2022년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안내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021년 28개의 동아리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올해는 총 3,960만 원의 예산으로 30여 개의 동아리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원 자격은 부천시 평생학센터에 등록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등록은 7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월 2회 이상 정기 모임을 진행하는 학습 모임이라면 부천시 평생학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등록 가능합니다. 이처럼 등록된 동아리는 단독형, 연합형, 창의공동체형 등 3가지 지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아리는 어떤 유형으로 지원해야 할까요? 먼저 단독형입니다. 단독형은 한 개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동아리 회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수업, 동아리의 새로운 학습 및 사업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단독형은 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합형입니다. 연합형은 2개 이상의 동아리가 함께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서로 유사한 유형의 동아리들이 모여 학습이나 사업을 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동아리들이 시너지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최대 18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형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 시 연합형 동아리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여 진행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형 안내 전 단독형과 연합형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단독형의 경우 뜨개 동아리는 뜨개 심화학습, 제빵 동아리는 제빵 심화학습, 독서 동아리는 독서 심화학습 등 단순하게는 동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화학습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뜨개 동아리는 뜨개 방법 나눔 활동, 제빵 동아리는 특산품을 활용한 제빵 레시피 나누기, 독서 동아리는 공개 독서 모임 운영 등이 있습니다. 연합형 동아리는 독서 동아리가 함께 만나 우리 지역 문인 흔적을 찾고 알리기, 다양한 악기 동아리가 함께하는 연합 오케스트라 구성, 문예 동아리와 동화구연 동아리가 만나 문예 어르신, 창작 동화구연, 작품 만들기 등 서로 다른 동아리라도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공동체형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리 활동입니다. 명칭과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공헌 활동을 하는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창의공동체형을 예를 들어 안내드리자면 최근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이웃과 만나기가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이 때문에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어르신들께서 정서적인 소외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한 원예 동아리에서는
구성원들이 직접 원예 강사가 되어 지역사회에 소외된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가 원예 학습을 지원하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처럼 창의 공동체형 활동은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을 연결하여 나눈다면 어느 동아리라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한 사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일정으로 선정하게 될까요? 참여 절차입니다. 먼저 오늘과 같이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 후 15일간 접수 기간을 갖습니다. 25일 화요일까지 사업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된 사업은 2월 1차 전문가 심사, 2차 보조금 심의 심사를 통해 선정 유무가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동아리들은 3월 보조금 교부를 위해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일 내로 보조금을 교부받게 됩니다. 교부 후 3월부터 11월까지 우리 동아리가 선정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진행 기간 중에는 동아리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담당자가 평생학습 활동자와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참여한 동아리들은 7월에서 8월 중 중간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10월까지 진행되며 11월엔 동아리들의 성과 공유회와 함께 정산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동아리 사업의 유형과 참여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신규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단독형에서 5개 이상의 신규 동아리를 포함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신규 동아리는 부천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되는 동아리를 말합니다. 2022년, 2021년 혹은 2018년 언제 등록하셨더라도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다면 신규 동아리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는 동일 유형 4년 이상 미지원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으로 올해부터는 아니지만 2022년 지원으로 인해 3년 이상 동일 유형을 지원하게 되는 동아리들께 참고차 안내드립니다. 동일 유형이라고 하면 단독형, 연합형 등 1개 유형에 연속으로 3년간 지원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독형 3년 지원 후 연합형을 신청 시 선정에 제약은 없습니다. 이 또한 새로운 동아리들의 활성화와 기존 동아리들의 계단식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을 함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창의 공동체형은 4년 이상 미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2022년에는 10월 31일까지 사업이 종료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공모 지원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지원 사업은 비대면 활동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지치셨을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 동아리의 건강과 안전이기 때문에 부득이 비대면 활동 기준으로 작성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연중 일상회복으로 인해 거리두기 완화 시 대면 전환이 가능하지만 사업계획서는 대면 기준 작성 시 지원 선정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편성은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만 사용 가능합니다. 하나의 비목의 80% 이상 편성은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 금액의 20%는 자부담이 필수입니다. 단독형은 80만 원에 20%인 16만 원, 연합형은 지원 최대 금액 180만 원에 20%인 36만 원, 창의 공동체형은 지원 최대 금액 500만 원에 20%인 100만 원까지 자부담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부담은 선정 후 보조금 교부 전 통장에 입금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한 사업은 정부 및 타 자치단체, 타 부서에 기이 선정된 사업을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내 1회 이상 자원봉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이제 미등록 동아리를 위한 동아리 등록 절차 및 부천시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등록 절차입니다. 7명 이상 동일 관심사로 선생님들께서 모이셨으면 동아리 등록 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등록 원서는 부천시 평생학센터 홈페이지 학습 동아리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 원서를 작성하셨으면 담당자 메일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발송 확인 후 담당자가 동아리를 등록을 해드리면 동아리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 후에는 우리 지원 사업에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시민학습원을 개관하여 학습 장소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동네 학습 공간에서도 시간 양해를 통해 활동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부천 가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천시에는 약 250개가 넘는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동아리들이 모여서 부천시 평생학습연합회 부천가온을 만들었습니다. 부천가온은 2016년에 결성이 되었고요. 현재 30여 개 이상의 동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천가온 활동을 통해 멤버십 활동도 할 수 있고 바자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동아리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부천가온에서 여러 가지 멘토링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가온에 참여하셔서 연합을 함께할 동아리도 구해보시고 또 여러 가지 동아리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한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리 지원 사업에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줌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만나요. 지금부터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목적, 사업 개요, 공모 참여 안내,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은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의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로 사회 참여와 재취업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프로그램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대상은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이며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은 총 4,700만 원으로 기관당 400만 원 내외의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평생교육의 6대 영역인 직업능력, 기초문해, 인문교양, 시민참여,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해서 특히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직업능력 향상에서 직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자격인증 프로그램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기초문해는 신청하신 기관이 없었는데 혹시 방송을 보신다면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면 약간의 가산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유형별로 시각, 청각, 그리고 지체 내경변, 발달장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며 이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블로그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라든지 활동 계획안이 다 있으니 충분히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공모 참여 안내인데요. 참여 절차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2주간 25일까지 신청서를 받고요. 2월 달에 전문가의 심사와 심의위원회 2차 심사까지 거쳐 선정이 되면 3월에 보조금 교부가 있고요. 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두 번의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1차 모니터링은 사업 시작했을 때 4월경에 있고요. 2차 모니터링은 사업이 시작된 한 2분의 1 정도 진행됐을 때 6월에서 7월에 있으니 사업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공유 및 발표 정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11월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 대상은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단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 민간 장애인단체, 시, 군 또는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정치, 종교적, 영리적인 목적을 지닌 사업은 절대 안 되고요. 동일한 또 유사사업에 보조금을 받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공모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도 절대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5가지입니다. 신청서, 단체 현황, 그리고 체크리스트, 사업 계획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자체 부담금 10%는 꼭 이상 책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실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비대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연계해서 수입 창출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하니 이 점 또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2주간 25일까지이고요. 업무 시간 내에 접수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고요. 저녁 5시까지 도착분에 하나며 접수 방법은 우편과 방문 접수입니다. 팩스는 안 되시니까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파일, 한글 파일도 보내주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 접수, 직접 방문 접수하실 때는 송내 어울마당 2층에 있는 소사시민학습원으로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 3시 10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회의 아이디와 암호 잘 기억하셨다가 줌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을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제가 정성껏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줌 회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명의 평생교육사로부터 6개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본 행사에 이어서 시작되는 5개의 줌 회의실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질의응답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 보기를 누르면 나타나는 링크를 통해서 회의실로 바로 입장하거나 혹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행사 마지막에 화면을 통해서 줌 주소를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라며 사업 설명회 자료집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5개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나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정혜경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학습 반디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은 아닙니다. 학습 반디는 행정동과 주민지원센터를 학습센터로 지정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학습 반디 매니저를 양성하고 배치하여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급격히 빨라진 사회 변화로 심화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1대1로 맞춤형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해드리는 동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상하반기에 학습반디 프로그램 수강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상하반기 평균 60여 개가 다채롭게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요, 평생학습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휴대폰 사용 설명에서부터 개인별 맞춤형 학습 정보 제공, 학습 과정 상담, 생애 설계 상담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거주하는 동 근처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학습 반디 매니저와 평생학습 활동가로 활동하고 싶은 분은 매년 진행하는 평생학습 활동가 양성 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모든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학습 반디 10개 동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정보들을 네이버 학습 반디 블로그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네, 상하반기 2월 중순 이후 또는 하반기 6월 중순 이후 홍보 예정인데요.
수강 신청은 부천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후 3시 10분부터 줌 1번 방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줌 1번 방으로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봬요. 네, 부천시 중장년은 남달라. 안녕하십니까? 부천 인생학교 담당자 김태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천시 평생학습 사업설명회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부천 인생학교는 관내 4개 대학, 그러니까 카톨릭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부천대학교, 유한대학교와 협력해 중장년층이 평생학습을 통해 취창업 및 사회공헌 활동을 도와 지역사회 참여 등 인생 다모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올해도 이제 입학생 모집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모집 대상은 거주지, 그러니까 사는 곳이 부천 아니면 직장 소재지가 부천인 중장년층, 그러니까 50에서 69세까지 저희가 모집 대상에 포함되고요. 혹시나 그 모집 정원 미달 과정 같은 경우는 모든 연령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모집 기간은 아직 예정이긴 하지만 대략 올해 2월 14일 월요일부터 3월 11일 금요일까지 약 한 달간 모집할 예정이고요. 신청 방법은 입학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네, 선발 방법은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는 입학 신청서 토대로 해서 대학에서 심사를 통해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연간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금 2월부터 3월까지 이제 홍보 모집이 들어가고요. 4월에 입학식, 4월에 또 생애 재설계 과정, 그다음에 4월부터 10월까지 본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이제 7월 달에는 명사 특강, 8월에는 아고라 과정이라고 시민 강사 양성 과정이 들어가고 9월에서 10월까지는 코워킹 과정이라고 해서 취창업에 관련된 과정이 운영이 되고 마지막으로 11월 달에 졸업식으로 졸업식 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밑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625-847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장으로 지금 유튜브 생방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사업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줌 3번으로 입장을 하시면 그쪽 거기서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센터에서 찾아가는 시민 배달 강좌 학습독을 맡은 최보솔입니다. 지금부터 학습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 배달 강좌 학습독인데요. 우리 학습독은 시민의 학습 욕구에 따라 일상생활 속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하고자 진행됩니다. 원하는 수업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 조건은 부천시에서 거주 활동하고 있는 7인 이상의 학습 모임이시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경우는 중복 신청이 안 되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장소도 확보 후에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2022년 상반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 대면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반기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학습 모임당 최대 10회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습 모임은 10회 수업에 총 2시간씩 수업을 받으실 수 있고요. 강사비는 시간당 25,000원으로 10회가 종료되면 강사님께 강사비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학습독 강사는 시민 강사뱅크에 등록된 강사님들만 가능합니다. 우리 학습독의 의미는 현명한 시민, 그리고 이야기하는 톡톡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습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일상 속 평생학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학습독은 어떻게 접수하고 추진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수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2번 진행이 되는데요. 상반기에는 2월에, 하반기에는 7월에 접수가 진행됩니다. 접수 후 2월 말, 7월 말에 선정이 되면은 간담회를 통해 학습독을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안내를 드립니다. 안내 받은 후 3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8월에서 11월까지 학습독을 운영하시게 됩니다. 학습독은 다만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반기별로 한 번씩만 참여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독에 대해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학습독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학습독은 학습 모임만 신청 가능할까요? 네, 학습독은 학습 모임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임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개인들께서는 퇴근학습길이나 학습반지 등 개인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혹시 해당 프로그램에서 같이 더 심화학습을 하고 싶은 이웃들을 만나신다면 하반기에 꼭 학습독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강사뱅크에 등록된 강사가 아니면 활동할 수 없나요? 시민강사뱅크에 등록된 강사님들만 활동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사회 학습 소외계층 분들을 위해서 나는 시민강사뱅크에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학습 소외계층인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학습자들을 학습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강사님들께서는 학습 모임을 모아서 신청해 주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사비는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강사비는 강사님께 직접 입금됩니다. 학습독은 현금 지원 사업이 아닌 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고 강사님께 직접 지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면 모두 지원이 되나요? 아니요. 기간 내에 신청하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지원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심사를 통해 선정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지원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하반기를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독에도 배정된 예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학습독을 통해서 학습 모임으로 조금 더 나아가 동아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계속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습독이 동아리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지원 사업이 선정 종료된 후에 학습독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학습독 공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오니 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은 학습독에 신청하셔서 꼭 심화학습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김용준입니다. 향후 진행 예정인 민주시민교육 지원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은 관내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학습과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시작되어 올해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부천시 소재, 비영리 법인, 단체, 시설 등 평생교육기관으로 공모에 선정될 경우 민주시민교육 및 실천활동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총 지원 규모는 2,200만 원으로 4개 내외의 기관 단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은 3월 중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기관 단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모에 앞서 2월 중 민주시민교육 사례 공유 및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워크숍이 운영될 예정으로 민주시민교육 지원 공모 사업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줄탁 동시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기 위한 공부는 계속된다. 줄탁동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줄탁동시는 스스로 알을 깨고자 노력하는 병아리를 이제 어미 닭이 도와주는 한자 성어입니다. 저희 부천시 평생학센터에서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고자 노력하는 강사님들의 성장을 도와 부천시 평생학습 인프라를 단단히 하고자 진행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죠. 저희가 강사님들의 성장을 밑에서 받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줄탁동시는 어떻게 수강할 수 있을까요? 줄탁동시는 접수 후 수업을 들으시면 간단하게 종료가 되는데요. 이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줄탁동시를 우리가 3월에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공고가 나면은 조금 신청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를 위해서 접수 안내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접수 안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은 줄탁동시를 접수하시고 4월부터 진행되는 과정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과정을 수강하시면서 기간 내에 재능나눔까지 수행을 해주시면 종료 후 수료 확인서와 재능나눔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서를 제출받은 지 수료 확인이 되시면 수료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줄탁동시 수료자는 찾아가는 시민 배달 강좌 학습독을 통해 강사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더불어서 퇴근학습길, 일상에서의 시민성 학습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에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줄탁동시 시작은 3월에 진행이 됩니다. 저희 줄탁동시가 그동안 하반기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2022년에는 수료자분들이 하반기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상반기 3월에 개강이 되고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고 또한 3월에 나게 됩니다. 이를 꼭 잊지 마시고 접수를 놓치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에서 6월에 수강 및 재능 나눔이 진행됩니다. 줄탁동시가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21년에 줄탁동시가 학점제에서 수료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강사님들이 기본 조건, 신규 조건, 아고라 수료자 등 다양한 개인별 조건의 수강 방법의 접수에 어려움을 겪으셨었는데요. 금년에는 수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설명회를 통해 접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3월 9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공고 전에 홈페이지에 미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수료 조건을 알맞게 찾아서 금년에 수료를 놓치시지 않도록 도와드릴 예정이니 혹시 너무 복잡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고 저희 평생학센터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줄탁동시 궁금한 것들을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탁동시 하면 취업될 수 있나요? 줄탁동시는 취업 알선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다만 강사 역량 강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수료 후에 평생학센터 사업에서 우대를 받으실 수 있고 학습도 강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강사뱅크에 등록이 되시면은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의 강사님의 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강사님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줄탁동시 수강료가 얼마일까요? 줄탁동시는 수강료가 없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부천시에서 우리 강사님들의 발전을 위해 성장을 위해 함께 지원하는 만큼 배우신 것을 이웃에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시민강사뱅크는 어떻게 등록할까요? 수료 후에 강사 프로필을 회신해 주시면 홈페이지 시민강사뱅크에 등록해 드립니다. 다만 등록까지는 1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등록하면 평생 등록되나요?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안에 줄탁동시를 재수료하시면은 3년 연장이 되십니다. 또한 재수료 시에는 수료 조건이 처음 수료와 다르게 많이
복잡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재능 나눔 필수라던데 재능 나눔 어떻게 해야 하죠? 재능 나눔은 개인적으로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찾기 어려우신 경우는 부천시 평생학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능 나눔은 꼭 주탁동시 수강 기간 내에 하신 부분만 인정이 된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탁동시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 주탁동시 그것이 궁금하다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줌 회의실을 찾아와 주시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줌 회의실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5명의 평생교육사로부터 6개 사업 공모 및 5개 사업 홍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줌 회의를 시작하겠사오니 아직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각 사업별 줌 회의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줌 주소는 유튜브 메인 홈페이지 더 보기 글, 평생학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바로 들어가거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주소와 암호를 입력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 설명의 자료집도 평생학센터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부천시 평생학습 사업 설명회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